가장 큰 게 뭐여야 되는 거지? FA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근처에 어떤 x를 생각을 했을 때 FA가 짱 커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이제 정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이제 생기게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x는 3이 있죠. 뿅 이렇게 있대요. x는 3에서 얘는 극대값을 갖나요? 가져요. 극대값을 가져요. 왜냐면 3 주변에서 보자는 거죠. 3 주변에서 딱 봤는데 짱 큰 값이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가장 큰 값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니까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는 지금 뭐냐면 연속 불연속이랑 극대극소의 정의랑 아무 상관없어요. 얘 불연속 함수잖아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러 갑시다. 얘는요? 극대가 돼요. 왜냐면 여기를 x는 뭐 3 정도로 잡아놨잖아. 3 근처에 있는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아놔요. 그래도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f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너도 극대값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하죠. 여기가 4라고 해봅시다. 이쪽을 지금 보면 3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얘가 상수함수인데 x는 4에서 극대값을 갖나요? 네, 가져요. 상관없습니다. 왜? 등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서 오세요. 상수함수도 극대값을 갖는 게 맞아요. 까지 됐어요? 이 정의에 의하면 그래요. 대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소리가 지금 뭐냐면 연속 불연속이랑 심지어 얘는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얘 뾰족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 극소는 관련 없어요. 개정된 교육과정의 정의는 이렇지만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 것은 니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그 방식 그대로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분 가능성으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극대값을 가지려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 지점에서 극대를 갖죠.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거니까 이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양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감소함수잖아.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이 오른쪽 구간에서 0보다 작았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때는 이 지점에서 f'a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납득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얘들을 보면 얘 미분 불가능이잖아. 불연속 함수니까요. 이 지점에서도 지금 보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뾰족점이니까요.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노즐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아셔야 하고, 수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죠? 합답형 문제, 거기서 골라 잡아라 이런 거에 써먹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를 아셔야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 두 개를 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극소는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갈 테고 x는 a가 있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겠다는 소리는 첫 번째 정의는 이 a 근처를 바라보는 거니까 a 더하기 h랑 a 빼기 h 두 개를 이제 바라봐요. 그러면 a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게 fa잖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f에 a 빼기 h가 있고 f에 a가 있고 f에 a 더하기 h가 있어. 짱 작은 값이 너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뭐냐면 a 근처에 어떤 x를 잡아요. 어떤 x를 잡더라도 얘는 반대가 되는 거죠. fx가 있고 fa가 있는데 흘려들어도 괜찮아. 수능에서는 일단 안 나와. 너무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뭐 똑바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극소가 된다고. 정의는 아시겠죠? 결국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요 극소일 수도 있고 극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는 그렇다고요. 근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니들이 막 그렇게 헤매갖고 문제를 풀도록 꼬아서 내는 것은 내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괜찮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 걸로? 그래. 극대하고 극소 했어요. 그런데 스킬이 더 늘었어. 이제 세 번째로 가야죠. 네모 네 번째. 아니야. 동그라미 세 번째.
미적분원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살살 했습니다만 지금 하는 건 잘 알아야 돼. 특히 21번이랑 30번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모르잖아요. 감도차 안 와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용하여 극대극소를 판정하래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스토리를 잠깐 보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보자. 얘는 극대, 얘는 극소.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이거잖아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증가함수니까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라서 f'a는 0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렇다고요. 여기는 감소함수니까 f'x의 부호가 음수가 되고 f'x의 부호가 양수가 될 거고 여기도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f'a는 0일 거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두 개에서 보통 이렇게 했다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을 때는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찾으러 가요. 그게 극점 x표가 됐었고 후보군을 고르는 거죠. 네모하고 세모가 나왔다고 하면 뭐 이 두 개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됐었던 것 같아. 된 거죠? 미적분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대극소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게 분명할 거기 때문에 미분에서 0으로 만들어놓은 x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마 까먹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극대값을 어떻게 할까?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루트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가 0이면 그때 뭔가 좀 꼬였죠? 안 될까요? 스텝이 좀 엉켰습니다. x는 a에서 극대래요. 가정은 f'a는 일단 0이어야 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있으면 극대라고 판단할 수 있어. f2 프라임 a가 양수예요. f''a가 양수요? 음수요. 음수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음수. 음수요? 자, 봐봐. A 근처를 보는 거예요. A 근처를 보면 그 순간 변화율이 말이죠.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감소한다는 소리는 f'x 얘가 감소한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f''x가 0보다 작다 이 소리거든요.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f'a가 0이면서 동시에 f''a가 0보다 작은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러 가는 거야. x는 a에서 극대값이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알아먹겠어요? f'a가 0인 상황이 있어야 돼. 일단 0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f''a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근처를 바라봤을 때 어차피 이게 극한값이니까 근처를 바라봤을 때 f''a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일 거야. 근데 위로 볼록은 아니고 이 상황이 돼야 극대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곧 예제를 볼 거야. 반대 한번 볼까요? x는 a에서 극소가 된대요. 얘는 이런 상황이거든. 일단 가정 상황은 f'a가 0이어야 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and. 지금 똑같은 논리라면 얘는 뭐 될 것 같냐 이거. 극소인데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f''a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해야겠죠. 이렇게 돼야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판정하게 돼요. 그 다항함수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해보죠. 크거나 같은가요? 응? 프라임 a가 크거나 같은가요? 작다. 작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x 4제곱 빼기 32x 다항함수야 48 이거의 극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극값을 구해보래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봐요. 4x 세제곱 빼기 32 0이 된대. 그러면 x 세제곱이 8 되는 거잖니? 이렇게. 따라서 실근이 2밖에 안 나와. 이렇게 x제곱이 8이니까. 그러면 미분해서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x값이 요거 하나밖에 지금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4차 함수였기 때문에 극대인지 극소인지 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개형을 그려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기도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f2'x를 구해야죠. 12x의 제곱 이렇게 됐거든. 여기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f2'의 2가 됐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이 소리거든. f'2는 0입니다. and f2'2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2는 0이라고? f2'는 0보다 크다고? 기울기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극소야 극대야? 극소가 되는 거죠. 나도 됐어요? 그래. x는 2에서 극소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된 거죠? 4차 함수였을 때는요. 굳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얘가 실근이 일하는 소리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4차 함수의 기형이 x의 4제곱이 계속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했을 거 아니야.